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오늘은 8일편 15장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8일편 15장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모든 예법을 하나하나 물었다. 이를 본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 누가 주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했는가? 태묘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묻고 있지 않은가?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태묘라고, 공자가 태묘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조상을 그 모시는 사당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하나 예법 하나하나를 물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그 질문하며 예법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조롱을 했습니다. 예를 한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지? 라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는 바로 그렇게 묻는 것이 예다, 예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가 바로 곧 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는 단순히 애우고 따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공자는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는 사당, 태묘에 들어가서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묻고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그 취했던 것입니다. 이때 공자를 비웃은 사람은 예를 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묻는 것 보니까 좀 그 예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진정으로 예를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한테나 이렇게 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본질을 존중하고 실천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제목을 예를 하는 사람은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러한 공자의 이야기가 현대사회에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면 그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하는 것을 꺼리고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질문을 하면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닌가, 나만 좀 쪼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을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묻는 것을 갖다가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자의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오히려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움의 첫 걸음은 모르는 것을 묻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없거나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학자나 발명가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은 옛날 그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에디슨을 아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서 그 선생님은 에디슨을 갖다가 그 학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팔면서도 화학 실험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기술을 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질문을 귀찮아 할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에디슨은 물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디슨은 백열 그 전구를 비롯하여 수많은 발명품을 세상에 놓으며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발명은 천재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묻고 실험한 결과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티븐 잡스 역시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방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질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배우려는 자세가 창의력의 핵심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자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오늘날 교육에는 어떠한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공자는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은 아는 척하지 말고 정말 알고 싶으면 끊임없이 묻고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진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배우는 사람, 예의를 아는 사람은 그냥 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의고, 진짜 배움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교육에서도 종종 모른다고 말하거나 질문을 하면 실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틀릴까봐, 바보처럼 보일까봐 질문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너희가 아냐 하면 모르고서도 막 손들고 그냥 아는 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은 오히려 묻는 사람이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묻는 것, 그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진짜 지식을 향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묻고 탐구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공자는 예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지만 그는 태묘라고 하는 국가 최고 의례의 현장에서는 묻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를 아는 그 사람, 진정한 학습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공자의 가르침은 교사와 교육자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식의 권위를 앞세우는 교육보다는 함께 질문하고 배우는 교육이 진정한 학습의 공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학생과 함께 묻고 생각하며 탐구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 교육은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역시 가르치는 사람인 동시에 평생 학습자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다라고 말한 공자의 말은 단지 제사 의례 예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곧 배움의 예절이고 겸손하게 배우는 태도 자체가 바로 교육의 본질인 것임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결국 공자의 말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의 자세이고 그 자세는 묻는 데서 시작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일편 15장 예를 아는 자는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 바로 예의 실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그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묻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치하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8일편 15장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